국내 테마 탑3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테마 탑3는 세 가지 테마 저희가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화장품 쪽 보겠습니다. 중국의 소비 반등 시작에 화장품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 토니모리, 아모레퍼시픽 강세 나타내는데요. 어떤 전략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화장품 관련주들이 오늘 좀 대거 좀 시장을 좀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더 극대화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한국무역협회에서 올해 수출액이 5조 원으로서 전년 대비 12% 정도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더 주가가 좀 탄력을 받고 있는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롯데백화점이 중국 면세점이랑 롯데면세점이 중국 면세점이랑 MOU를 체결하면서 이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더 극대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힘입어서 한국 화장품이 오늘 상한가에 안착한 그런 배경인데요. 화장품 관련주들은 전반적으로 실적이 그래도 양호한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금 오름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한국 화장품주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박스권 국면에 갇혀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박스권 하단 밴드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면은 10,000원 부근 이상까지 시세가 나오고 있는 게 반복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배경이고요. 거래량이 터졌는지 혹은 전고점을 좀 두드려 주는지, 그 여부를 돌파해 주는지 그 여부를 좀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화장품 섹터들 같이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화장품 섹터 쪽에 관한 추가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화장품 대중국 채널의 실적 회복 가능성이 거론이 됐잖아요. 사실 중국을 겨냥한 화장품 기업이다라고 한다면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이 대장주인데요. 우리가 중소형주들은 그러면 이런 온기를 받을 수 없을지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중국과의 교류 자체가 좀 줄어들면서 미국향이나 동남아향 매출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 기조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향 매출을 가진 화장품 주들만 우리가 바라보는 전략들이 맞을까요, 전문가님? 일단 지금 현재는 뭐 지수가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섹터가 좀 번갈아가면서 오름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배경인 것 같아요. 지금 안 오른 게 없을 정도로 섹터별로 좀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전쟁 이슈가 불거질수록 한알령 해제에 관한 섹터들이 좀 부각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비춰주고 있어요. 화장품 관련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중국 시장이 소비 시장이 더 확대가 되면 될수록 화장품 관련주들도 더 탄력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LG생활건강도 말씀을 주셨었는데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한 달 내내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예. 지금 보이고 있죠. 종목군들별로 섹터별로 원전도 그렇고 오늘 로봇도 그렇고 최근에 AI도 그렇고 기술주 중심에 이어서 이제 한알령 해제, 엔터라든지 화장품 그리고 콘텐츠 영화라든지 그런 쪽도 지금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세 매매를 본인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눌림목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박스권 돌파를 좋아하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좀 매매 포지션이 좀 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추세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이 추세 매매를 좋아하실 것 같은데, 추세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단기 평선을 하회하는지 그 여부를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또 중국향 매출에 국한된 화장품주들의 상승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그렇지는 않고 지금 지수 자체가 좀 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섹터 안에서 다양한 종목군들이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그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파이널 섹터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전선주 쪽을 좀 보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산업 예산 투입 소식에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4,956억 원의 규모를 투입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와주죠. 대한전선과 대원전선, 가온전선 상승합니다. 사실 그 일전부터 전선주들은 너무 상승폭이 좋았기 때문에요. 오늘의 상승은 또 한 번 우리가 새로운 국면일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전략들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대한전선이라든 전선주가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그리고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전선 관련주, 전력 관련주들이 탄력을 받는 그런 배경인데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재생에너지까지 정부가 발언을 한 만큼 추경안에
재생에너지도 AI에 이어서 품목이 확대가 됐죠. 그러면서 전선의 수요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 힘을 입어서 주가가 오름세를 보였으나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는 8%까지 급등세를 보였는데 윗꼬리가 지금 현재 출현하고 있는 그런 배경이고요. 그리고 대원전선 같은 경우도 오전장에는 다 오름세를 보였으나 음봉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가온전선 역시 오전장에는 좀 시세가 나왔으나 윗꼬리가 출현하면서 도지형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중에 가장 좀 추세가 유효한 게 대한전선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대폭 증가하고 나서 추세가 단기 평선을 상회하면서 오름세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배경인데요. 과거에도 탄력을 받았을 때 2023년도에 과거에도 무려 2만 원대까지 상단을 기록한 이력이 있죠. 추세를 이탈을 하는지 그 여부를 좀 보면서 전고점까지의 시세를 노려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재무적으로 본다면은 재무적으로도 뭐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단기 순이익이라든지 점진적으로 계단식으로 펀턴 점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배경이기 때문에 매매 포지션이 중장기로 대응하실 분들은 지지 라인을 보면서 단기 하단 밴드를 보면서 그러면서 중장기로 이끌어서 수익을 창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오후장 들어서 주가 차트를 살펴보면요. 올랐다가 또 상당한 폭이 내려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의 약보합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각각의 종목별로의 전략들을 좀 잡아주셨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자면은 에너지 고속도로 이야기도 시장에 나옵니다. 2030년 개통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개통까지 이제 전선과 건설 등의 인프라 관련주들을 주목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면요, 전문가님. 이렇게 이제 인프라나 전선 쪽을 투자하는 게 더 수익률 측면에선 좋을지 아니면은 아예 이제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에너지 원 쪽에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수익률이 좋을지 어떤 생각이실까요? 저는 아무래도 전선과 전력 쪽을 더 바라보는 게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미국 쪽에서도 전력이라든지 전력 쪽을 좀 보조금을 더 확대한다고 발언을 한 만큼 AI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전력 공급망 역시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선이나 전력 이런 쪽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무적으로도 아무래도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는 결국에는 실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전선이나 전력 쪽을 귀 기울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력이나 전선 쪽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전략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우리가 에너지 관련주 공략을 할 때는요, 그 섹터 내에서는 어떤 섹터를 좀 유망하게 보세요? 뭐 태양광, 풍력, 원전 등의 섹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최근에 원전도 사실 많이 좀 예, 올랐었죠. 올랐었죠. 예, 네.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많이 오름세를 좀 보이긴 했는데 그나마 저는 태양광 쪽을 더 면밀하게 좀 보고 있다라고 아, 그렇습니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같은 배경은 네. 관세 리스크가 지금 현재 부각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관세 협상이 안 되면은 태양광 쪽에 이제 중국 쪽에다가 3,000% 정도의 관세를 매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반사 이익으로 태양광 쪽이 이제 반사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뭐 하나솔루션 같은 종목들을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히려 태양광 쪽에 좀 에너지원의 포커스에 맞춰서 보실 때는요,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선과 전력 이야기 나누면서 저희가 추가 섹터에 관한 힌트들도 얻어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파이널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바이오 시밀러 쪽 볼 텐데요. 캐나다 바이오 시밀러 규제 완화 소식이 오늘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규제가 완화가 된다라는 거는 이제 시밀러 기업들이 조금 더 생산을 많이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시나리오로 적용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넥스와 삼천당 제약, 대용 제약 등이 상승을 합니다. 이 이슈에 따른 sek터의 상승 어떻게 보실까요? 네, 최근에 바이오 USA가 개최가 됐었고 그로 인해 이제 신약 개발이라든지 혹은 위탁 개발 생산이라든지 그에 힘입어서 이제 미팅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바이오 관련주들도 수혜 기대감 때문에 오늘 오름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바이오 시장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는 성장 가능성이 3,345억 달러 정도 규모였는데요. 향후 2033년 동안 약 1,500억 달러 정도 성장세가 3배 정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지속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금리 인하가 하반기 10월 달부터 한 2회 정도를 모두들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된다면 제약 바이오가 통상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금리 인하가 속도가 늦춰지는지 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서 늦춰지는지 혹은 2회 정도 부합하게 진행이 되는지 그 여부를 면밀히 지켜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 시밀러의 이제 허가 문턱이 좀 낮아진다라는 관점에서 시장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같이 나눠봤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규제 완화를 시켰던 상황인데 우리가 또 중국 기업과 비교를 해봤을 때 우시바이오라고 하는 기업 있잖아요. 이 기업이 이제 중국 내에 있는 굉장히 큰 시밀러 회사인데 이쪽에 규제가 들어가면은 이제 국내 기업들이 더 반사 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한때는 반영이 됐었습니다. 이런 모멘텀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실까요? 네, 유효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중에서 일단 바이오 관련주 중에서는 아무래도 꼭 하나만 꼽자면은 아무래도 셀트리온이 전 눈에 가장 좀 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바이오 USA를 거치면서 약 150개의 기업과 미팅을 가지면서 계약건의 계약 창출까지 이루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호재성 이제 수주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재무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죠. 작년에는 3조 정도 기록했던 회사가 올해는 4조 정도 점쳐지고 있고요. 4조 2천억 정도 점쳐지고 있고 내년에는 뭐 5조 1천억 그리고 내후년에는 6조 정도 매출액이 증가될 그런 상황입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4천억대에서 올해 1조 정도 컨턴 점프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성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셀트리온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도 봤을 때도 작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박스권 하단과 상단을 가리키면서 지속적으로 박스권 구간에서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요. 셀트리온 같은 종목을 박스권 상단 밴드까지 유심히 공략해보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관련한 종목군들 중에서는요, 셀트리온 쪽을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면서요, 혹시나 이제 관련주에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요, 소화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밀러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은 약가 인하 정책에 관해서 리스크를 좀 가져간다라는 인식도 있습니다. 물론 오늘 시장에서 상승을 하지만 그게 또 다른 테마 대비해서는 그렇게 폭발적으로 상승된다라고 느껴지진 않거든요. 이게 시총 때문인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이런 리스크가 반영이 되면서 오늘의 호재를 온전히 받아가지 못하는 것인지 어떻게 보실까요? 아무래도 시장 상승 여유도 있고 이유도 있고 추가적으로 돈의 자금이 좀 붙는 지금 현재 트렌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따라서 어떤 섹터인지가 좀 관건일 것 같아요. 어제도 이제 AI가 정부가 투자를 5조 동안 단행한다고 해서 AI 관련주를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역시 기술주가 좀 순환매가 돌면서 로봇주가 상승세를 보였고 로봇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로봇 육성 산업을 발표를 하면서 오늘 좀 탄력을 받은 배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쪽에 자금을 많이 쓸 것이며 1차 추경에 이어서 2차 추경 안에 어떤 게 품목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향후 정부가 또 어떤 정책으로 어떤 섹터를 좀 투자를 하는지 그 여부를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호재 소식에도 시밀러주들이 주가가 상승은 하지만 그 주가의 상승폭이 살짝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좀 짚어주셨던 부분들이 최근 시장은 정부 정책과 관련된 그런 테마들에 좀 수급이 몰려있기 때문에 오늘의 아쉬운 상승이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제약바이오 섹터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전문가님 보실 때는 우리가 하반기까지 제약주 안에서 개별 종목들이라고 해서 뭐 임상이라든지 치료제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강할 것이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오늘과 같은 시밀러 종목군들이 강할 것이다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좀 보실까요? 네,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아무래도 비만 치료제가 좀 강세를 좀 유독 강하게 좀 보이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앞으로 6월 20일부터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미국에서 당뇨학회가 열리게 됩니다. 거기서 비만 치료제의 지금 개발 중에 있는 비만 치료제의 건수를
신약을 발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관련 쪽으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도 D&D 파마텍이 유독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뒤이어서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펩트론 이런 쪽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배경이니까요. 제약바이오를 보고 있다면은 비만 치료제라든지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을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